4월 2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을 그냥 잠깐 들렸다가 여름으로 바로 가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날씨가 덥고 일단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정말 더울 것 같아요. 주로의 상태는 역시 양호 주로의 상태로 보여주고요. 이번 주의 경마가 그렇게 어려운 경마 같지는 않습니다. 말들이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대상정주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기수들이 올라왔고요. 일단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한다는 거 보면은 문세영 기수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박송 2주 동안 잘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복이 형제도 잘 만들어 드렸고, 지난주는 토요일 경마에 7개, 일요일 경마는 8개, 토요일 경마에서도 승부처 1개, 또 일요일 경마에 승부처 2개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또 배당도 짭짤했기 때문에 박동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세 번주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4월 이제 3주차 경마 주간인데요. 마필 자체들이 얼마만큼 끌고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4월 동안 마필의 자체 3월 달에 이제 봄이 되면서 말 자체 컨디션이 올라갔던 마필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큰 어려움 없이 경마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 이번 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압도적인 1위마로 팔리는 마필이 있죠. 안쪽에 1번마 큐피드 미르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깨졌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마필 자체 전개적으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의 경합을 했다는 거죠. 초반에 약간의 경합을 했더니 마필 자체가 라스트의 걸음이 평범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마필 자체가 큐피드 미르 자체가 약간의 흥분기가 있습니다. 흥분기. 그러니까 윤승하고 나갈 때하고 일시장에서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약간 말이 그냥 흥분해 돼가지고 깡충깡충깡충 이렇게 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침착한 마필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스타트 딱 나와가지고 약간의 경합하면은 둘이 붙으면은 힘을 끌고 가버려요. 이게 끌고 간다는 거는 힘을 소진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큐피드 미르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없습니다. 4코너까지 너무나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고 단독 선행 찬스입니다. 장철 기수가 지난번에 타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음감을 줄 수 있는 경기 편성이고요. 자, 1번 옆에 이제 누가 붙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번 옆에 딱 붙으면 최근 경마 보시면 알겠지만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가 의외로 많아요. 바로 8번마 캠프 데이비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번마 서울도 오픈 같은 경우는 8번째 지금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제 8번을 딱 뛰었는데, 지난번까지 8번 뛰었는데 서울 돌풍이 한 번도 다리 바꾸를 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다리 바꾸를 하지 못했다는 거는 약간 결정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인기마로 팔리는데 그렇게 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8번마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경우는 데뷔전을 1400m, 직전 경주도 1400m, 두 번의 경주에 중거리 경주를 뛰었습니다. 6등급 경주 1400m는 거의 장거리 경주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고 무너졌어요. 근데 이번에 거리가 1300m를 줄였어요. 두 번의 경주에서 지구력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구력이 완전히 보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1번마 큐피드 미르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8번마 캠프 데이비드가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죠. 그럼 앞선에서 1번, 8번이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1번, 8번 현장에서 바람이 불 겁니다. 저는 1번, 8번 막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충막감에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8번마 보리도골이 되겠습니다. 얘는 위너스맨의 동생입니다. 위너스맨 동생이면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데뷔전에서 4착을 하고 직전 경주 2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되는데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때리더라고요. 김동철 조교사가 이 조제로 기술을 좋아하는 건지 이 조수영 마주가 조제로 기술을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필 자체 1억 2천만 원짜리 교과의 마필인데 국내에서 6등급 보르드 킹스타 일요일에 이경주에 나가는 마필이 있거든요. 그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적정거리 100m를 줄여서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9번마 브리드골 같은 경우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1등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냥 외곽에서 그냥 2마리, 3마리 밖으로 돌아도 되고 이 레이스가 빠른 마필 자체가 없어요. 빠른 마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외곽에서 모빙 힘으로 들이붙이면 돼요. 손을 갈 수 있는 마필 1번마, 투하늘의 그라인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번에 브리드골 같은 경우는 그냥 2선, 3선에 붙어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번에 선행도 갑니다. 9번을 일단 인정하고요. 한 방 맞고는 4번마 썬더스피드가 되겠습니다. 헤카심. 지난주에 일요일 경마에서 박동우한테 배당을 짭짤하게 2번씩이나 맞춰 먹었던 기수잖아요. 기본적인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레이스는 의외로 좀 강한 상대들과 뛰었던 마필이에요. 상대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상대들한테 견제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 경기 편성은 직전 경주보다 한 2단계 더 부진마들입니다. 그만큼 쉽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에 병합적으로도 열심히 했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이 그 2월달에 작년 1월달에 올해 1월달 2월달에 뛰는 모습을 보면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3월 16일날 경주 CC1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이 마필이 다리 바꿈을 했어요. 그만큼 다리 바꿈을 했다는 거는 기본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겁없이 이제 다리도 자유롭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오른쪽 다리 썼다, 왼쪽 다리 썼다. 이번에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헤리카 신기수가 일요일부터 직접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상태 여전히 짱짱한 만큼 일단 썬더스피드는 2선, 3선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일단 외곽의 브리드골이 앞선에서 외곽에서 붙고 4번만 썬더스피드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따라가면 앞선에서 끝나는 게임이라고 판단됩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반부 1경주, 2경주, 3경주는 그렇게 들이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인기마에 얼마만큼 압축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 5번마 디아나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봐서는 압도적인 인기 1위인데 모리를 맞으면 안 됩니다. 정말 스타트가 중속이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송재철이가 진짜 송재철이가 앞에 가는 거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앞에 가는가? 라는 생각이 정도로 지난번에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에 2번마 엑설런트 마타, 외곽이 10번마 세네비바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모래를 맞이보지 않았던 거 요게 일단 단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엘리트 로얄이 되겠습니다. 요걸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로얄 같은 경우는 신영철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타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마필의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을 보십시오. 선행형 마필이었습니다.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마필 자체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추입을 다시 하고 올라옵니다. 직전 경로에 잡고서 신영철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번을 외곽으로 빼서 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필 자체가 뒷다리에 힘이 실려서 쭉쭉쭉 올라오는 걸음이었고요. 이번에 채찍 반응이 관리사가 조교를 하는데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채찍 반응이 좋은 마필들은 신영철 기수하고는 완전히 찰떡궁합이죠. 서울경마장에서 채찍을 가장 잘 쓰는 기수 신영철 기수잖아요. 분명히 이번에는 5선까지 붙으면서 라스트 외곽으로 빼서 채찍을 때리고 올라올 겁니다. 기본기가 일단 단단한 마필입니다. 추입도 가능하고요. 이번 경주 편성이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안말 경주 편성에서는 추입마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3번마 엘리트 모리알 요 마필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동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승부경주인데 여기도 약간 혼종기가 있는 경주 편성이잖아요. 그래서 4번마 정문파파고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이마필은 부담량이 지금 3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기수가 송재철입니다. 이번에 뭐 CC1 기수가 탔다면 한 번 더 밀어보고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송재철이에요. 송재철은 중간에서 좀 포기를 하는 스타일의 기수잖아요. 중간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정말 막 강하게 타줘야 되면 돼요. 근데 이거 또다시 부담량도 올라갔지. 중간에서 말이 약간 농땡이 부려버리면은 송재철이가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불안한 마필이고요. 9번마 내기리 캡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뭐 CC1 기수가 송재철이가 정문파파고를 타지 않고 내기리 캡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인기마로 팔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 Q평의 마필입니다. 둘 다 맨바닥에서 움직이는 마필이에요. 내기리 캡틴 같은 경우는 부담량도 57이지만 지난번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자체도 안 되고 그냥 아예 뭐 바닥에서 바닥으로 끝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왼쪽 채찍을 엄청나게 사용했는데도 사용했으면서도 다리를 안 바꿨어요.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에요. 운이 좀 따라야 되는 마필이에요. 뭐 언제 뭐 조교 안 좋은 적 있습니까? 항상 조교가 좋았던 마필이에요. 푸미공이 4번과 9번이 날라오는 그림? 저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조교 상태에 올라왔고 마필의 능력 좋은 마필을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최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안 팔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뭐 그렇게 뭐 센 마필 자체도 없고 뭐 충분하게 레이스 운영할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지금까지 약간 이제 부드러움이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그 부드러움을 완벽하게 이제 소화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리성 5등급 14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8번마 토르의 망치, 7번마 아르고 마린 두 마필이 팔립니다. 8번마 토르의 망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대파이터한테 선행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1마신에 졌던 마필입니다. 그때 국대파이터가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취입을 했는데 뭐 여기 뭐 마필 기본적인 능력으로 그때 의외로 배당이 좋았던 마필들입니다. 토르의 망치가 지난번에 의외로 좀 덜 팔렸어요. 근데 그때 토르의 망치에 김정준이는 뭐 선행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놀이였고요. 7번마 아크로마린 같은 경우도 이 직전 경주보다 말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르코마린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토르의 망치는 무조건 앞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마필이지만은 7번마 아르코마린은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다. 그럼 제가 보는 마필은 5번마 네이비 크롬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이제 1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두 번의 경기에서 제가 이제 놓고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때 이 마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말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예전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계속 뛰어나는데 뭔가 자세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방을 옮겨서 지금 온 겁니다. 예전에 10주 종울 쪽에서 마방에 있다가 지금 이적하고 나서 완전히 지금 휴양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말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400m 경주 변성인데 지난번에 이현종 기수가 6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쉽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초강벌패 3마신을 이겼어요. 이번에 뭐 외곽에 뭐 8번마 토르의 망치, 4번마 서부특송 이런 마필이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네이비 크롬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럼이 그렇게 센 레이스는 아닙니다. 8번, 7번을 빼놓고는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는 경우 변성이에요. 안쪽 1번, 2번 다 삭제할 수 있는 마필이죠. 없어요, 말 자체들이. 그러면 네이비 크롬도 충분히 레이스 흐름상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최근 이현정 기수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21조 문병기 쪽에서 마방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신마들 뭐 다 때려 먹었잖아요. 지금 벌써 뭐 3주차 경마 주간인데 문병기 쪽에서 마방의 상금이 2억 4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네이비 크롬 이번에 한 번 더 가능하다. 조교도 좋고 편성도 잘 만났고 비록 1400m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 5번만 네이비 크롬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상당히 빠른 마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쪽에 1번마 시티킹도 상당히 많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주 1400m에서 체중이 물어서 그런지 인기 3위로 팔리면서 기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여기 또 문세영 기수가 타는 이유만으로도 이번에 좀 많이 팔리는 부분입니다. 시티킹. 9번마 벤칼 프린세스. 단말치고는 상당히 잘생긴 마필입니다. 뭐 서인석 조교사 마방도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뭐 앞말인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마 나노마신. 이 마필도 역시 1600m 두 번의 경주, 이번에 1400m. 근데 이 마필도 나노마신도 보면은 최근 조인권 기수가 두 번의 경주, 송재철 기수가 한 번을 탔는데 다 한 번도 하자없이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뭐 하자없이 그냥 뭐 흐름에 맞게서 그냥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이런 걸 다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막상 때려왔더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근데 그렇게 막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자체는 아닙니다. 이번 경기에 이제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4번 황금꽃도 여기서는 뭐 가능 세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네 마리. 1번은 시티킹, 4번은 황금꽃, 여기에 8번은 나노마신, 9번 벤칼 프린세스. 이 마필 중에 인기말을 한 마리 삭제하고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이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팔려요. 여기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압축된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압축해서 중마 잡고 최고의 한 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경주입니다. 국리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 4번 금세 맛도중에 인기마로 팔립니다. 조금 뭐 인기 조금 약간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경주 이제 분할이 되면서 경주 편성이 좀 분할이 되었습니다. 4번마 콩코드킨하고 3번마 콩코드킨하고 4번마 금세 이 두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죠. 이번에 콩코드킨 같은 경우는 3번마 콩코드킨 같은 경우는 다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거리 1200m에 부담량 1kg 올랐습니다. 3번마 콩코드킨 같은 경우는 지난번하고 컨디션 자체가 딱히 뭐 변한 부분이 없어요. 근데 4번마 금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수광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스타트 나온 것까지는 괜찮았어. 스타트 잘 나와가지고 잘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중속에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앞에 마필들이 쭉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약간 처졌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추입을 하려다 보니까 추입 타임이 약간 늦어버렸던 거예요. 한 템포 빠르게 올라와도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요거를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수요일에 목요일에 직접 조교도 해봤고요. 공리에서 4등급 풍운지마라는 마필. 요 마필하고 지금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풍운지마가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금세라는 마필은 관리사가 조교를 했는데 요걸 이제 같이 병합 조교를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세영 기수가 욕심이 나는 거야. 저거 요즘 풍운지마한테 더 좋은데? 말이? 그럼 이제 박재우 조교사한테 말을 했겠죠. 야, 금세도 날 태워주라. 그럼 내가 1등 올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제가 봐서는 4번마 금세를 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후차권으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콩코드킨도 있겠지만은 저는 외곽에 있는 8번마 나인 이글이 되겠습니다. 박은홍 기수가 최근 승부를 한번 계속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승부를 보고 있는데 말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나인 이글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선행형 마필인데 이번에는 안쪽에 이번마 글로벌 참가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인 이글 선입 외곽 그냥 딱 여러 표만 붙으면 됩니다. 굳이 막 밀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개적인 이점으로 그냥 따라가서 옆에 붙어서 붙으면 되는 마필입니다. 공대에서 3등급 토요일에 좀 8경주에 이 다음 경주에 나오는 세네파우포레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라는데 현재 밀리지 않았습니다. 직전 경주 금세한테 1과 2번에 1마신을 졌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줄여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8번은 나인 이글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만 협정 경주인데 6번마 드래곤볼패가 7주 취소되었습니다. 여기 7주 취소되었습니다. 7주 취소되는 바람에 마필 자체들 딱딱 정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9번마 파워군주가 일단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떠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1800m인데 1600m 경주로 이제 거리를 좀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마필이긴 하지만은 전개가 외곽에서 좀 끌고 가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마 9대피도 요것도 이제 구전염이 약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막 센 마필은 아니고요. 이번 경주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0번마 글로벌 매직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정말 없어. 파워군주도 솔직히 말해서 인기마 치고는 그렇게 싹 마음에 들지 않고 거리를 줄였던 부분이고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1600m에 1번마 9대피도 계속적으로 다리가 높은 마필이고 구전염이 있는 마필이고 6번은 또 취소되었고 8번 천둥호랑이도 지난번에 58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무너졌어. 근데 10번마 글로벌 매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딱 모래를 맞지 않고 무빙을 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업 기수가 정균이 다비드 기수 탓해 보십시오. 외국인 용병 기수가 탔을 때는 다 외곽에서 앞선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업 기수하고 문정균 기수가 탔을 때는 거의 뭐 중간 정도뿐이 따라붙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빠른 마필이 10번마 글로벌 매직뿐이 없어요. 6번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6번이 취소가 되었어요. 6번이 취소되었으면은 10번마 글로벌 매직이 여기서 선행이에요. 6번이 취소되었어요. 6번이 취소되었으면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이라는 거죠. 선행마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10번마 글로벌 매직이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근데 외곽에서 무빙을 떠가지고 선행을 장악하면 한 바퀴 돌아요. 지금까지 어렵게 레이스를 전개했던 거예요. 근데 10번마 글로벌 매직이 이번에는 쉽게 6번이 없기 때문에 6번이 있으면은 10번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6번이 없기 때문에 10번마 글로벌 매직이 선행 찬스를 맞았다는 거. 여기에 기수가 CC용이라는 거. 그럼 한번 10번마 글로벌 매직을 놓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 기간 일단 단단한 경주 편성입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한번 노려보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인기마 안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7번마 메가드래곤 요거 좋죠. 2번마 캐치앤스케치 요것도 좋죠. 이 두 마필이 좋습니다. 워낙에 뭐 단단하게 준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마 KN스케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한번 타보는 느낌이 상당히 많았던 마필입니다. 저걸 아예 잡고서 늘어져서 뒤에서 타네? 복귀를 딱 보면 딱 그렇습니다. 뒤에 있다가 그리고 또 쫙 한번 올라옵니다. 라스트 쭉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귀 한번 돌려보시면 골인하고 1등을 합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꼭 잡고 있다가 라스트 한 발을 때렸는데 골인하고 1등을 내. 그럼 뭐냐? 분명히 한번 타봤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마필이고요. 7번만 메가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폭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지난번 57의 부담량을 뭐 극복하고 성큼성큼 뛰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마필 자체의 컨디션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마필 제가 봐서는 이번이 또 능력 마필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 두 마필을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놈을 하나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요거 놓고 때리면은 무조건 적중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구멍수도 늘릴 필요도 없어요. 2번만 KN스케치하고 7번만 메가드래곤 여기 뭐 3번만 브리시나 정도? 요 정도만 붙여서 그냥 가면 돼요. 8번만 럭셔리 캡틴도 뭐 7살짜리이기 때문에 연타 뭐 이런 생각을 필요 없다는 판단이고요. 뭐 여기도 뭐 가져가면 얘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이번에 딱 기습 찬스를 맞아야 했던 마필입니다. 충분하게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딱 걸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때려볼 수 있다. 요거 이번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좀 인기꼴이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한번 노려볼게요. 십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에 11번만 아르고 모저 부담량이 5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너무 부담량이 올라갔고요. 8번만 라운티머스
14주의 공백은 있지만 말필 자체가 조교 때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일요일날 출전하는 국내선 4등은 라운드 찰리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라는데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뭐 브리더스컵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형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게 뭐 선행을 가도 안 가도 따라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혁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혁 기수는 초반에 약간 앞선에서 경합을 하지 않는 기수입니다. 다른 기수들은 막 앞선에서 막 엄청나게 경합하고 막 그러는데 이혁 기수는 그렇게 경합을 하는 기수가 아니에요. 거리도 이제 1300m로 내려왔고 지난번에 이 마필이 1월 14일 경기 때 1분 21초 9를 뛰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여기서 딱 한 타임 정도만 더 줄이면 돼요. 8번은 라운티머스.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만 신의 변전이 되겠습니다. 얘는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코너에서 이제 바깥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주행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외사가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차라리 안쪽 5번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굳이 선행을 갈 필요가 없죠. 2번하고 8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빵 들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선행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외곽에서 그냥 차분하게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하면 돼요. 이런 것들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신의 반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다가 라스트 또 올라와. 또 여기에 기수 자체가 이동화야. 이동화는 또 인기마보다 비인기마에 상당히 잘 타는 기수잖아요. 이것도 꼭 참고 있다가 또 한 발 올라옵니다. 5번만 신의 반전. 이번엔 배당 마필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3번은 라운드 제트, 4번은 오서마들레, 8번은 디시 챌린지. 여기 이제 세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집니다. 여기 썬드래곤까지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들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마필이 지금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에이스인데, 여기서 누구를 충박감으로 가져가느냐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 뭐 가장 많이 팔려요. 4번 오서마들레가.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선행을 앞선에 싸울 필요가 없죠. 7번마 트럭딩 날린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면 돼요. 여기 11번마 10번마 세네킨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7번, 11번, 3번 이런 마필들 앞선에서 딱 보내주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여기서 이제 후차권이 이제 약간 난타전 경주 편성인데 조금씩 올라왔던 마필이 8번마 디시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항상 아쉬워. 항상 취입을 하는 거 보면 항상 아쉬워. 야, 좀만 더 붙으면 되지 않을까? 좀 더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장추일 기수가 중간 정도 추진하고 따라가는 전개하다가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센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약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는 김용근이가 탑니다. 김용근이는 어떻게 타냐? 겁나 밀어서 타는 기수잖아요. 중간에 따라붙지 않으면 채찍까지 때려가면서 따라붙는 기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안 되면 무빙을 뜹니다. 무빙을 떠서 선두권에 붙어요. 그런 기수예요. 그렇다면 8번 썬드래곤.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취입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2번만 베스천상도 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영철 기수가 기승하는데 가장 취입이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일단 3차를 했는데 세계일보배와 그 전에 2등급 그 최장 블레이드, 마이튜로 엄청나게 센 마필들하고 뛰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쪽에 2번 게이트야. 그냥 4선, 5선에서 붙어 있으기만 하면 돼. 여기에 또 발준수까지도 상당히 잘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2번 마 베스천상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 끝걸음에서 쭉 올라올 수 있는 신영철 기수까지 타고 있는 만큼 2번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의 축으로 외곽에 11번 세네퀸도 팔리고 3번은 라운드 제트도 팔리는데 저는 그냥 8번 디시 챌린지와 안쪽에는 2번마 베스천상 요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까지 야간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뭐 무리하지 마시고 전반부 경주는 좀 지켜보시고 후반부 경주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경마를 너무 이렇게 배팅을 해야겠다, 아니 승리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즐기면서 이길 수 있는 경마 할 수 있도록 박성희가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